자, 안녕하십니까, 리버셜 식스입니다. 자, 저번에 스포엑스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위아위스에 대한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위아위스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댓글을 딱 보니까 응원합니다, 위아위스 짱! 이랑 야, 위아위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주 비판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자전거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브랜드의 강점이 뭡니까? 국내 라이더들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좋은 댓글들 다 뺐습니다. 위아위스는 이런 유튜버 분께 스폰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위아위스가 보기 어려하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댓글들을 선별해가지고 여기 위아위스 직원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한테 달린 악플도 많더라고요. 발음이 구리다, 자세가 건들건들한다. 또 하나가 어디 위아위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랐다고 또 뭘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걸 보면 상처를 받거든요. 물론 오늘 위아위스 직원분들도 상처를 받겠지만, 제가 이런 콘텐츠를 얘기를 했을 때 위아위스에서 어쨌든 그 치부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될까봐. 근데 그래, 해보시죠. 저희한테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 업체 꽤 열려있잖아. 저도 저한테 달린 이런 악플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건들건들 거리지 않고 말도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주 열정맨이십니다. 이 댓글들을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아위스 사려고 보니 마돈, 비앙키, 도그마, BMC가 부른다, 요런 거라든지.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질문을 하기 전인데도 벌써 목이 타네요. 그돈 씨 혹시 아십니까? 그돈 씨. 그 돈이면 18. 야, 이런. 가격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쌉니다. 가격 부분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싸질 수밖에 없구나 스스로 이제 자책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부품들도 너무 비싸다. 저희들이 지금 가격을 만드는 거는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서 마케팅 관리 비용을 포함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가격에 비해서는 적어도 한 20% 정도가 싸도록 노력을 합니다. 단순하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가성비다, 성능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측면을 이해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싸야 된다라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제 저가하고 너무 비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저희들이 가격만을 위해서 저가 중국제하고 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노 카본 튜브, 그다음 그래핀 쓴다, 그래서 소재가 비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파인드는 추천해도 위아위스는 추천 못하겠음. 상품 페이지도 예쁘고 가격도 착하고 많이 팔리고요. 친구가 입문한다는데 야, 너 위아위스 나노 카본 튜브 쓰고 그래핀 들어가고 좋은 자전거야 라고 입문자들에게 추천하기엔 또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라도 야, 리파인드나 첼로, 케인 가격이 괜찮으니까. 그럼에도 품질과 그 기술력을 고수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자전거도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노 카본 튜브나 이런 그래핀이 안 들어갔더라도 소비자 친화적인 저렴한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가지려고 그러면은 우선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나라. 다 선진국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극복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브랜드를 꾸며서 광고만 많이 한다고 그래서 브랜드화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해 중국제도 안 되잖아. 내가 도전하는 게 그겁니다. 불가능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느냐라는 거는 품질에서 기능에서 쟤들보다 기록 더 잘 나오고 성차감 좋고, 나는 기능 쪽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고 단순히 가성비만을 본다고 하면, 저도 중국 OEM 공장에다가 말은 OEM이라고 합니다만 ODM이죠. 대개 만들어 놓은 거를
색상만 지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손 하나 안 대고 얼마든지 뭐 그런 가격으로 맞춰 팔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하면서 중국에 저가품을 만드는데 중가품을 만들고 고가품을 만드는데 쭉 둘러보기도 하고 대만을 통한 OEM 시스템도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중국에서 중저가 자전거를 만드는 거를 쭉 보면서 이게 카본 자전거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가격 때문에 내 같으면 OEM 생산을 안 하겠다. 가격이 좀 있더라도 기술력이 있고 품질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굳건해졌을 수도 있겠네. 아직은 제가 그냥 비즈니스맨이긴 해도 장사꾼이 아니고 아직도 스포츠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또는 지도자 생활하면서 목표가 세계 최고였듯이 어떻게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실은 좀 어렵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어렵게 영업하고 있고. 다들 위아이스에 관심은 많아요. 많은데 관심 가지고 왔다가 딱 갔더니 아이고 너무 비싸다 이렇게 딱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래핀이 안 들어간 아니면 카본 나노 튜브가 안 들어간 모델도 있습니다. 레디컬 M이라고 해서 저희가 299만 원짜리. 대표님 있다 하는데 예, 있기는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105 그룹셋에 펄크럼 휠에 이제 카본 프레임에다가 299만 원. 사실 그것만 보면 그렇게까지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사양은 동일한데 이제 나노 카본 튜브가 쓰였다. 그럼 가격이 이제 약간 100만 원 추가 옵션으로 이제 나노 카본 튜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핀이 함유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파워미터도 100만 원 넘어가고 빅풀리 이런 것도 막 비싸게 주고 나노 카본 튜브도 100만 원짜리 옵션 해가지고 한번 타보셔도 팝을 하지만 스포츠맨 정신이 있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딱 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감동을 저는 받았는데 소비자들하고 약간 살을 부대끼면서 감정적으로 되게 가까워질 수 있는 브랜드가 되면 참 좋겠네요. 예. 노력할 겁니다. 절대 위아위스 가격 낮추지 마라. 어느 분이신지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엘리트 스포츠에서 강제 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댓글을 보니까 아예 강제 사항이 없게 왜 없어? 뭐 국내 프레임만 써야 되고 뭐 고등학생들이 타는 자전거는 프레임만 22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한이 되어 있을 뿐 뭐 국내에서 만들었다든지 어디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위아이스 있기 전에만 해도 우리 국내 브랜드인 첼로도 있었고 엘파마도 있었고 또는 프로사이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경쟁하던 시장이었습니다. 프레임이 220만 아니면 아무 자전거나 다 써도 됩니다. 그래요? 다만 규정상 등록은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등록이 돼 있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팔리면 계속 등록을 하는데 안 팔리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아비스 트랙 자전거 프레임 가격이 2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고등부용으로. 사이클 연맹에서 이제 도로든 트랙이든 220만 원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220만 원짜리를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기 전에는 여러 브랜드들이 다 해왔었습니다. 4개의 브랜드들이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해오다가 위아이스가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아이스를 타게 되죠. 위아이스만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등록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몇개 없는 현재 고등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러면 고등부 프레임을 타고 경륜 시합을 나가면 되느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긴 했는데 사실은 도로용보다는 만들기가 까다로운 자전거가 트랙인데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가격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고등부한테 자전거 그 220만 원짜리 프레임이 팔리면 속된 말로 남기는 건 없겠네. 위아이스 측에서 그렇습니다. 트랙용 프레임이 비싼데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측면입니다. 뭐 남는다 안 남는다를 떠나서 제가 만드는 거는 뭐 공산품이 아니고 스포츠용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활 기술이 자전거에 무슨 소용이냐? 제가 할 말이 있긴 있습니다. 갈대만큼 유연하면서 고목나무만큼 딱딱한 소재가 있냐?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율하는 게 활이나 자전거나 마찬가지다. 양궁은 스포츠 용품 중에서 만들기가 가장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다루기도 가장 까다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탄력이나 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성입니다. 실제로 올림픽에서 시합은 이 정도를 70m에서 그 안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이 정확하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매번 이 움직임이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슈팅하는 순간에 충격, 이게 충격 때문에 움직이게 마련인데 그게 집중력과 지적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충격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쏘는 순간에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30년 가까이 만들어 오면서 그 까다로운 활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아주 복잡한 동작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잘 만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 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골프채라든지 모든 제품들이 거의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자전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용품은 거의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상의 성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결국 그러한 요인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카본이 아닙니다. 모든 회사들이 쓰는 원단에 쓰는 수지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수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카본의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소재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조 능력입니다. 똑같은 소재와 똑같은 이 패턴의 설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기술에 따라서 그 성능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스포츠 용품으로서 까다로운 양궁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실제로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이미 그 성능은 엘리트 선수들에서 증명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충격 흡수가 CNT나 그라핀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가 최소 40%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충격 흡수가 주는 거는 활로 치면은 슈팅하는 순간에 불량 운동을 줄여서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자전거에서는 충격을 줄이면 자전거의 승차감을 높일 뿐만 아니고 오래 타더라도 피로를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충격을 줄이면서 오는 내구성입니다. 특히 원단의 질김을 더 높이기 때문에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양궁에서 저희들이 세계 톱으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이런 CNT나 그라핀을 카본에다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거 증명이 됐고, 그러면 다른 회사는 왜 안 쓰냐? 그렇죠. 예, 그 얘기 질문하고 싶었죠. 손 딱 들었다 아닙니까 이만큼. 네.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와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카본 원단을 개발을 직접 하는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제품으로 그라핀이나 CNT를 쓰고 있는 회사는 지금 자전거 쪽에서는 메리다가 지금 저기 쓰기 시작을 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는 사실 20년 전부터 쓰고 있던 CNT를 최근에 자이언트가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쓰기 시작했다라고 공개를 한 걸 봤을 때도, 특히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데는 윌슨 테니스 라켓입니다. 그리고 그라핀을 대표적으로 있는 회사는 헤드입니다. 헤드 스키가 평창 올림픽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스키 시장의 리더 업체가 돼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소재가 그라핀입니다. 실제로 그라핀이나 CNT를 개발해서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제품에 맞도록 굉장히 연구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소재를 하지 않으면 이걸 못 만들고, 소재를 또 만드는 회사는 제품에 대한 특성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 복잡한 과정을 못 합니다. 제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이미 20년 전부터 해왔고, 실제로 CNT나 그라핀을 이용한 카본 원단을 우리 자체적으로 짭니다. 뭐냐 도장 칠하듯이 그냥 그래핀 이렇게 착착 입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동안의 개발 과정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합니다. 위아위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승차감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약간은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게 충분히 더 필요하면은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더 보충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부셔봐도 두 대를 부셔야 됩니다. 그래핀이 안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는 거를 부셔보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자전거 그렇게 좋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월드 투어에서 증명하면 되지 않냐? 그 전에 이제 스포츠를 하면서 목표가 세계선수권대 올림픽 금메달이었듯이 월드 투어에 우리 자전거가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월드 투어에 뛰는 선수들 프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의 비용을 좀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걸로는 최소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1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고 언젠가는 총알이 갖춰지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현재로서는 목표가 월드 투어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실업팀이라든지 대표팀 정도 되면 거의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를 다 섭렵을 해본 선수들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적어도 우리 자전거를 선택할 수 있게 성능을 높이고 성능으로 증명을 해서 그런 선수들이 세계대회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대표급 선수들이 우리 자전거를 현재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트렌드는 위아위스의 BMX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으며 BMX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세계 주니어 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우리나라의 박주영 선수와 이혜진 선수는 3차 트랙 월드컵과 4차 트랙 월드컵 모두에서 금메달을 따내 트랙 부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고 여자 트랙 부문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엄청난. 그러면 그런 성적들이 대표님의 원대한 월드 투어의 꿈에서 약간 기분 좋은 성취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한테 좀 쉽게 설명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마이너한 좀 리그도 후원해보지 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진심이구나 박현진. 독일의 말로야 팀, 이태리 쪽에도 마이너리그 쪽의 팀들을 조금 알아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적어도 몇 년 후에는 월드 투어에서 톱 클래스의 선수들이 타는 거를 보게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매튜 반더폴 이런 선수가 타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네. 희망 회로가 팡팡팡팡. 반드시 할 겁니다. 홍천 그란폰도에서 위아위스 경품으로 프레임 내걸고 추첨했는데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첨된 사람과 사진 홍보하고 경품의 세금 명목으로 돈을 내고 가져가라는 걸 보고 대실망했습니다. 더 좋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돈 주고 경품을 가져갈까요? 좋은 의견이네요. 제세공과금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낸다든지 이러면 탈세. 그게 편법으로 이제 내 돈 가지고 내주면 되는데 회사 돈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짜리다.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네요. 이게 자기 자전거가 있는데 이거 갑자기 또 100만 원 내고 가져오기가 기분상 그러네요. 근데 위아비스 측에서 그 100만 원을 못 내주는 건 아니라고 봐거든요. 그렇지. 회사가 100만 원을 내면 그 100만 원의 용도가 뭔지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금을 대신 내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가능하나?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괜히 그런 걸 해서 상품 내주고 그 100만 원 가지고 이미지 타격 받는 게 훨씬 손해라 보거든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니까 그거는 안 님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 제기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궁은 원체 이제 쏘는 게 충격이 많이 가니까 쉽게 잘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허용되어지고 있는 분량 정도가 한 3%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판매되는 걸 분석을 해보면 분량이 나오는 수준이 0.5% 이하입니다. 자전거는 할보다는 오히려 지금 카본 제품 자체가 워낙 복잡해서 그런지 그런 분량률의 비율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좀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로 보고 검수 QC 과정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제 보고 하는 건데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놓쳤을 때 사후 처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불량품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를 볼 수는 없어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브랜드라고 같이 개등하는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 가장 큰 강점이라면 AS 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재고,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브랜드보다도 훨씬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최고의 이슈로 중점을 두고 그 영업팀이라든지 대리점들과 항상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워런티 정책 좋아요 하는데 실제로 봐달라 그러면은 까탈스럽다는 생각이 사실 라이더들한테 좀 깔려 있는데 위아비스는 워런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와런티 문제가 생기면 안성 공장에서 바로 그 조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와런티라도 2주 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제가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수리보다는 교환을 해주는 쪽으로 우선을 두고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제 위아비스 자전거 타고 계신 분들이 다 프레임을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밟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야 바꿔줘.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파손을 했는지는 또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서 그것도 있다. 예, 맞아요. 사실 업체들도 워런티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써요. 전 세계에서 막 그런 워런티 건이 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대부분 부서지는지 다 알고는 있는데 좀 희한하게 부서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좀 괜찮은 업체라면 야 이거 우리가 R&D 해볼게 하면서 들고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거는 너 과실 같은데? 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은 이제 그래 맞아 이건 내가 잘못했지 유상으로 수리할게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야 이게 워런티가 안 돼? 이 자전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표님께서 워런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사후 이런 밀려드는 폭풍은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어떻게든 시스템 자체가 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된다. 네, 그거는 어쨌든 위아비스 쪽에서 저도 강점으로 두고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왔습니다. 체인스테이 크랙 건인데 3번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위아비스 측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다 워런티 처리를 해주다가 소비자가 환불을 원해서 환불까지 다 해줬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걸로 위아비스에 대한 이제 안 좋은 평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같은 부위가 3번이나 그렇게 와런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의아하게 생각을 한 부분만큼 성의 있게 대응을 했던 부분이 지금도 좀 안 좋은 얘기로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 워런티 다 하고 환불까지 원해서 환불까지 해줬는데 욕만 먹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부위가 3번이 크랙 났다는 거는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잠깐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체인스테이 크랙 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만 3건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프레임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의 자전거에서 좀 발생했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 뭐 전수 리콜을 한다든지 할 텐데 이게 그 자전거만 세대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례적인 거죠. 어쨌든 그 라이더분이 크게 안 다친 것에 대해서는 위아비스나 측에서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후로는 어떻게 위아비스 측에서는 뭐 QC를 강화한다거나 그런 일이 한번 생기게 되면 훨씬 더 강화를 하게 되죠. 30년 동안 가본 제품을 다루면서 이제 어려운 게 체인스테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어떻게 가려내느냐 이런 부분인데 초음파를 이용을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이용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보면서 그 장비들도 역시 정확하지 못하다. 그것만 가지고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충격을 주본다든지 또는 휘어본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차든지 2차든지 관계없이 AS를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구매자도 워런티가 됩니다.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이 제품 워런티 되냐고 하면서 오는데 번개장터 스크린샷으로 근데 그거는 한 5-6번 주인이 바뀐 자전거 아닙니까?
보통. 근데 2차 구매 워런티를 대부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지금 글로벌 브랜드하고 성능은 나누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차별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구매자를 한정으로 이제 그 증빙의 의무를 갖고 있지만 저희가 아예 안 받지는 않습니다. 후증 증빙을 하게는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무작위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만 영업부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애든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뭐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제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대표적으로 좀 내정을 받는다. 그래서 차별을 해야 된다. 아, 또 대표님 지시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랩을 개발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유럽하고 일본에도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 유럽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블 자전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마 올 중반기에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겁니다. 국내는 판매할 데가 없어서 현재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면 뭐 안 팔 이유는 없는데 현재는 타겟은 유럽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니까 국내에서 뭐 팔고 싶으면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사실은 이제 위아위스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 한국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어차피 이제 글로벌 화해야 되니까 이미지가 어떨까라고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주 이제 회사도 방문하고 양문 쪽에 우리는 영어처럼 보이지만은 걔들은 처음 보는 단어니까 영어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래서 내가 이미지를 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위닝 액션, 위닝 스피리트의 이니셜이다라고 했더니 그때 눈을 뜨면서 아 멋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위아위스라는 이름으로 굳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냐면 이게 스포츠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뭐 놀이나 취미라기 전에 어떤 성구, 성취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위닝 액션, 위닝 스피릿이라는 이름을 정했고 사실은 원래 이름은 회사 이름이 윈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공모전 이런 거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저희 지금 컴포넌트 브랜드인 까르마토 같은 경우에도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그 선정한 이름입니다. 난 카르마토 좋아요, 사실은. 카르마토가 느낌이 괜찮지. 이태리 느낌인데 한 번도 안 써보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카르마토 입에 또 붙고 그 다음에 폰트 자체도 약간 그리스 문자 느낌도 나고 괜히 좋아했어요. 사실은 지금 없는 게 뭐냐 그러면은 대표 마크가 없습니다. 위아이스에 벌집은 있는데 사실은 그 벌집은 마크를 이제 W가 위주니까 W를 기준으로 한 마크를 하나 잡았으면 했는데 W 마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못 정하고 있다가 독일 디자인 자전거 연구소에다가 디자인을 맡겼는데 거기서 이제 제안한 처음에 이제 이거 나노 마크 이거 육각형 이거 쓰면 안 되냐고 그래가 걔들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왜 저걸 내가 대표적으로 잘 안 쓰냐고 하면 느낌이 꼭 화학회사 아무튼 대표님께서 또 열린 마인드로 로고에 대한 공모전을 아주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위아위스에서는 같은 레벨을 SWORKS, BMC, 트랙, 마도니 이런 거랑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위아위스는 자바급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스페셜라이즈드가 기암급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우리 스스로 아직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냥 이 목선 정도다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기암급의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이상의 성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로드바이크랑 위아위스 자전거랑 만약에 지금 성능이 아예 똑같다 해볼게요. 근데 10년 뒤에도 똑같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저는 위아위스가 무조건 좋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위아위스는 그 기술력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그쪽을 추구하면서 햇빛을 쫓는 벌처럼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저가형 카본 로드 바이크는 이 자전거만 계속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댓글이 참 반갑네요. 위아위스가 솔직히 현기처럼 너무 과하게 까이는 경향도 있음.
위아위스 타고 올림픽 나가서 메달도 따는데 그 위아위스 유럽 브랜드였다면 월드 투어급 경기에서 스폰에서 한 번쯤 보기는 했을 듯. 원체 이제 이태리 쪽이 자전거 쪽에 강하니까 이번에 새로 저희가 영입한 알렉스 콜라고라는 불과 얼마 전에 콜라고 CEO 콜라고 가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콜라고 가문입니다. 콜라고 창립자의 조카입니다. 실제로 이 양반이 해야 될 파트는 개발 파트입니다. 이 알렉스 콜라고가 봤을 때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매력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이제 자기가 콜라고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앞으로 자기 평생을 위아위스하고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유럽 쪽으로 그동안 뭐 수출을 해왔습니다만은 알렉스로 인해서 훨씬 파이가 넓어지고 훨씬 깊이 있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난달에 있었던 대만 바이크 쇼에서 알렉스가 직접 지휘하면서 바이크 쇼를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단계다. 넌 늘 진심이구나 박현진. 또 이태리 자전거에 그 DNA가 들어올 수도 있고 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차츰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홍보팀장이 갑자기 화살을 저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신랄한 반응을 보시니 어땠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읽기도 꺼려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얘기를 들으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피부로 느꼈고 실제로 이런 비판의 소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제기할 만한 반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꾸준히 하여튼 개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이나 뭐 이런 거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위아위스에 바라는 건 우리나라 브랜드니까 또 끈끈한 유대가 생길 수 있는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동안 너무 내가 좀 소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유튜브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생각을 해도 틀림없이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몇 킬로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 이거 중고등학생들 쓰는 정도의 남자 여자. 아?